코로나19 3년차를 맞은 우리 일상은 크게 변했습니다. 재택근무가 익숙해지고 수업도 비대면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집콕 생활이 늘면서 개인 문화생활도 변화가 생겼죠. 더 이상 이전 생활로의 복귀를 꿈꾸는 게 아닌 뉴 노멀, 새로운 시대와 기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바뀐 일상의 새로운 모습들을 세대별의 시각으로 살펴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일상의 새로운 모습들을 20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성남시 거주 이제 20살 미영님과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달라진 것이 많이 있을 텐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영님?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밖에서 하던 것들이 다 안으로 들어오고 약간 개인주의로 좀 많이 변화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대학교에 가면 MT니 술자리니 동아리니 뭐니 하면서 뭔가 사람을 만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좀 아무래도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좀 높아지잖아요. 그렇다 보니 모임이 줄어들고 술자리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친구도 사귀고 선후배의 관계도 좀 더 돈독해지고 이럴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줄어들고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친언니나 친구를 보니까 대학교에 입학한 지 꽤 지났는데도 친구가 없는 경우도 보기도 했고요. 그래도 나중에는 두 분 다 인터넷에서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사이트도 있고 SNS 같은 거 보면 대학교 페이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곳지에서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만난 친구가 오프라인으로 가가지고 좀 더 관계가 돈독해지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경우는 제가 좀 기관지가 좀 많이 약한 편이에요. 몸도 약하고 그래서 좀 기침도 자주 하고 감기에도 좀 자주 걸리고 이런 편인데 근데 코로나가 감기랑 또 증상이 똑같잖아요, 거의. 증상 기침이 있고 목이 아프고 이런 게 매일같이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학교를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지침이 정부에서 내려와서 코로나가 기침이랑 인후통이 증상이다 보니까 이런 증상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에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학교를 좀 자주 못 나갔어요. 계속 집에 있고 학교를 갈 수 없다 보니까 친구들도 만나기가 힘들어졌어요. 함께 울고 웃던 계절에 다시 만난다면 그러다 보니 좀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좀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처럼 좀 사이가 좀 서먹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모임도 줄어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기다 보니까 영업시간도 9시로 바뀌고 경부에서도 밖에 나가지 않는 걸 권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걷는 일도 많이 줄어들고 햇빛을 받는 일도 많이 줄어들고 근데 햇빛을 받아야지 사람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햇빛을 받아야지 비타민 D도 얻을 수 있고 면역력도 좀 올라가고 이런데 그럴 수 없어서 비타민 D도 많이 합성이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면역력도 좀 많이 떨어지고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비타민 D 결핍이 가장 심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해요.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자연의 햇빛에서 얻는 게 답이라고 하네요. 네. 근 3년간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 끝나려 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네.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듯이 맞아요, 맞아요. 사람도 어느 정도의 햇빛을 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네, 저도요. 그러다 보니 체력도 저하되고 맞아요. 그리고 성격도 소심해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사회생활을 코로나 전보다 활발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친구도 못 사귀고 네, 맞아요.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데 성숙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지만 이제는 콕 생활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상으로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미영님은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저는 아직 대학교는 못 갔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를 진학하려고 좀 여러모로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공부도 하고 학과나 대학교도 알아보고 이러면서 제 꿈이 뭔지 좀 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 나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코로나 때문에 네. 피해를 본 세대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네. 고등학교 1학년 후반부터요. 후반부터 시작돼서 지금 거의 3년이 다 돼가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 3년간의 세월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코로나가 오지 않았다면 또 지금과는 확연하게 다른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네.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일이 있다면? 일단 체력을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집에 있는 시간이 오래돼서 걷는 일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건강도 많이 악화되고 이 건강은 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깨달은 게 진짜 사람이 망가지기에는 정말 아주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망가진 몸과 마음 그리고 체력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일에 힘써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영님의 주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좋은 예라든가 나쁜 네. 예 같은 게 있었을까요? 좋은 예는 코로나든 아니든 열심히 하는 저희 언니 정도가 생각나네요. 언니는 약간 코로나 겪으면서 좀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과, 학교에 갔거든요. 그리고 친구도 초반엔 조금 어려웠죠. 그래도 나중에 가니까 친구도 잘 사귀고 학교 생활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언니가 좋은 예인 것 같고 나쁜 예는 잘은 모르겠어. 코로나 전에는 학교 같은 곳에 가면 좀 싫어도 강제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수업을 하니까. 그거를 듣다 보면 잘 따라갈 수 있었어요. 잘 따라갈 수 있었고 그 성적도 좋은 편까지는 아니어도 좀 평균 정도 됐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 비대면이 되고 그 학교 수업 같은 것도 온라인 클래스로 전환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경우 영상 같은 걸로 시청하는 방식이 많았어요. 줌을 이용하면 시간을 맞춰야 되고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영상을 듣는 방식이 많았는데 이 영상이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리거든요. 나중 가면 진짜 걷잡을 수도 없이 영상의 양이 많아져서 이거 어떻게 다 듣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면 영상을 제대로 듣지 않고 배속을 돌려가지고 그냥 다 들어가지고 혼나지는 않는 그런 정도로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 전과 비교했을 때 정말 성적이 확 하고 떨어졌거든요. 예전에는 3, 4등급 정도였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5, 6등급으로 확 하고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제가 영상을 들어야지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데 그래야지 시험도 잘 보고요. 근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 게으름을 인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사람 그리고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격차가 확 하고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들어야 하는 영상 산더미인데 솔직히 말하자면 학교 말만 수업이죠? 듣지 않았습니다. 중간층이 사라졌다고 할까요? 약간 극과 극으로 나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율적으로 그 해당 과목의 영상을 시청을 해야 되는데 네.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리는데 이거는 일상이랑 똑같아요. 모든 일이든 운동이든 공부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벼락 수업을 하다 보니 네. 성적이 떨어졌다. 미영님의 경우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쵸. 네. 2, 3, 4, 5, 6, 7, 8, 9, 10. 그 초, 중고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대학교를 진학하진 않았지만 언니가 하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수업 같은 거를 학교에 가서 듣지 않고 인터넷으로 듣더라고요. 온라인 강의. 인강 같은 형식으로 듣는 것 같은데 대학교 수업은 제가 인터넷에서 보기로 줌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학교는 시험을 보러 갈 때 빼고는 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삶이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아리 같은 경우 어떤 과제물 같은 게 있고 결과물을 내야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다던가 글을 쓴다던가 이런 동아리 같은 경우 그냥 집에서 각자 해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외부 활동을 하는 동아리 있잖아요. 봉사활동이라든지 어딘가를 가거나 이런 동아리 같은 경우는 좀 외부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진 점을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코로나 시대가 가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된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비대면이지만 예전에 대면일 때랑 별 차이 없이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이 모이기보다는 개인으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좀 더 부상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개인주의를 좀 더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시간을 존중을 해주고 네네.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하는 그런 사회로 변할 것 같다. 네, 맞아요. 요즘 그래서 워라밸,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일과 자신의 삶의 균형을 이렇게 중시하는 그런 말도 생기고 요즘 좀 그런 경향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받아들이고 사회에 잘 따라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미영님은 어떻게 뉴 노멀 시대를 받아들이는지 이렇게 새로운 일상,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이 되고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좀 오프라인에 있던 게 다 온라인으로 바뀌고 그 요즘 보면 그 가게 같은 거 보면 예전에는 주문을 점원분이 직접 받으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키오스크로 다 대신 하잖아요. 근데 이 키오스크를 좀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좀 정보화 시대 취약계층 분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영님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생활이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코로나19가 끝나면 학교 생활에 걸림돌이 됐던 점들이 해결이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미 온라인으로 넘어간 것들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풀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 학습 등은 갈 수 있는 걸로 알긴 해요.
사실 수학여행을 가는 게 제일 큰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못 가고 끝나게 되었네요. 코로나가 대회나 행사 같은 거에 준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이런 100일장 아니고 그 콘서트나 북토크 같은 경우 예전엔 북토크라고 그 이렇게 작가님을 초대해서 그 작가님이 쓰신 책에 대해서 그 작가님이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고 그런 행사가 있어요. 예전엔 이런 행사들이 다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런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코로나가 좀 많이 완화됐어도 계속 그런 걸 보면 진짜 코로나가 행사 같은 거에 준 영향도 크구나 싶고,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 예전엔 다 극장에서 개봉을 했잖아요. 처음 상영을 극장에서 하고 그 후에 OTT 서비스 같은 데 올라오는 이런 형식이었는데 요즘은 애초에 처음부터 온라인 서비스 OTT 이런 거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온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최근 넷플릭스 글로벌 성공을 계기로 여러 기업들이 OTT 시장에 앞다퉈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디즈니사가 자신들의 캐릭터를 앞세워서 제작한 영상물을 앞세워서 디즈니 플러스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넷플릭스와 경쟁도 하고, 국내는 왓챠, 웨이브, 팜플레이 아주 다양한 OTT 채널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먼저 극장에서 개봉을 하고 OTT였는데 요즘은 OTT에서 먼저 개봉하는 예도 많아요. 그 영화관과 OTT는 경쟁 대상이 아닌 보완 관계. 이런 식의 발상이 바로 뉴 노멀 시대의 스타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온 오프라인 경계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예측 불허의 코로나 시기에 이번에는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가족 간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명절 때나 그럴 때 어른들을 찾아 할머니 댁에 가거나 그랬겠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줄어들었죠.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할머니께서 연세가 꽤 있으시다 보니 좀 코로나에 취약계층이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 걱정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에 원래 내려갔었는데 내려가지 않기도 하고 그랬었고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가 좀 많이 완화되고 위드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다시 명절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명절 그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좀 변화된 그런 느낌은 없어요. 전에 한상 가득 차리고 이랬던 느낌이라면 요즘은 좀 간소하게 필요한 그런 것들만 차리거나 혹은 아예 제사 음식을 좀 현대식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제사를 차리지 않고 그날에 그냥 가족끼리 모이니까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지난 토요일 평소보다 휴대폰이 아주 조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카톡이 먹통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동생 만나기로 한지라서 오래간만에 카톡 대신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평소 아주 친하게 지낸 자매인데도 송수신 기록을 보니까 거의 한 달 만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카톡만 하다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고 통화를 하니까 또 카톡과는 다른 큰밀한 감이 있었습니다. 내 동생 그 카톡이 안 되는 것도 모르고 시기에 사람들이 연락 한 통 없다고 나 이거 인생 잘못 살았지 않았나 하는 그 회의를 느끼는 중이었다고. 그 카톡이 완전히 먹통되었던 11시간 동안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매번 이렇게 표지문 펼쳐놓고 읽지 않았던 책
책들, 그 책을 다 읽었다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이 오랜만에 핸드폰을 놓고 둘러앉아 눈을 바라보며 얘기를 하고 밥을 먹었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포스트 코로나